지금 쉬어야 돼요. 지금 쉬어야 된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저도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네. 일단,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 더 주식을,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종목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니, 돈 벌 수 있다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너무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손실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네.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그 쉬는 정도를 우리가 저는 이제 컨빅션의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컨빅션이라는 게 내가 확신,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예. 그 확신의 크기만큼만 주식을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내가 확신이 없어. 그리고 막 근데 막 그 주가가 막 움직일 때마다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네. 막 힘들어. 근데 막 계속 억지로 아니야. 이건 장기 투자하라고 그랬어.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네. 지금 보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너무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네. 그러면 개별 주식에 대해서 막 공부해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공부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좋은 장이 왔을 때 돈 못 버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좀 쉬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이제 미국 정부 하시고 네. 제가 연준 해볼게요. 예. 그럼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 예. 대표님이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시장에서 나가서 돈을 빌렸어요. 예.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이 그냥 아무거나 빌려주는 게 아니고 뭔가 증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차용증 갚을게요. 써야죠. 예. 그게 국채거든요. 어. 그 국채를 연준이 산 거예요. 예. 시장에서. 네. 근데 중간에 시장이 끼어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연준이 그냥 여기서 돈 찍어가지고 준 거죠. 돈을 정부한테. 거쳐서 정부에서는 갔지만 국채 주고. 국채 주고 내가 갚을게라고 써주고 예. 그 증서 받고 예. 돈 준 거죠. 그렇죠. 받았죠. 그러니까 돈을 풀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부가 돈을 받은 거죠. 돈을 받아서 정부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죠. 국채를 시장에다 주고. 종이 써서 종이 쪽지를 주고 그러니까 국채를 예. 돈을 받은 거죠. 돈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다 또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렇게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둘이 이렇게. 예. 저기 뭐 껴있지만 예. 그게 양적 완화예요. 돈이 풀었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식의 구조입니다. 네. 종이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이가 쌓이는 거죠. 돈을 예. 주면 줄수록. 예. 이걸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그래프를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막 예. 늘어난다고. 예.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린 거예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양적 긴축은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산이 줄어든다. 종이 쪽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종이 쪽지 보니까 이번에 7월 달에 만기가 돼 있는 게 있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7월 달에 만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했잖아. 정부가 주기로 한 돈인 네. 거예요, 쪽지가. 근데 그 주기로 한 돈이 있을 때는 과거에는 주기로 했는데 갚지 말고 더 써. 네. 라고 하는 거를 재투자한다라고 그래요. 예. 근데 갚어. 그걸 양적 긴축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비유로 이제 제가 은행의 첫 직장이었거든요. 네. 은행 지점에서 생활을 좀 네.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연체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좀 돈 좀 갚으셔야 되는데요. 뭐 상환. 이런 거. 상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자 좀 내세요, 빨리 좀. 네.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아니냐면은 기한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출 만기가 된 분을 모셔놓고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상황이 안 좋은 대표님들한테는 제가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근데 이게 요즘에 장사 안 되시죠? 그러면서 한 20% 정도는 상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전체 풀 상환이 아니더라도. 상환이 아니더라도 예. 안 좋잖아. 그러니까 예. 좀 20%는 상환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사장님들의 표정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야, 니네 뭐, 비 올 때 우산 안 뺏는다면서, 이렇게 돈 갚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표정이에요. 예. 근데 제가 양적 긴축 설명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양적 긴축이 딱 그거예요. 제가 미국 정부 했잖아요. 제가 네. 연준이에요. 돈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지. 예. 실질적으로, 아니, 뭐, 다른 설명, 어쩌고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 예. 그러니까 긴축이겠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인 거죠. 예. 양적 완화가 아니고.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야,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75bp 올린다냐 100bp 올린다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네. 사실은 금리 올리는 거하고 이거의 경중을 따지면은 사실 금리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적 긴축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양적 긴축.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까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지금 뭐 장사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금리 한 2% 정도 올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예. 상환하세요 라는 거랑 뭐가 더 무서워요? 상환이 훨씬 무섭죠. 훨씬 무섭죠. 예. 훨씬 무섭죠. 예. 그래서 경중을 따지자면 이거는 너무나 큰 일인데 이제 막 시작한 거거든요. 예. 이제 막.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단이 나지 않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계속하면 예. 어디선가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적 긴축을 예.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시도해봤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시도가 네네. 2018년부터 진행된 양적 긴축이고요. 한참 진행되다가 결국은 실패했어요. 네. 왜 실패했냐면은 시중에 돈이 안 돌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뭐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세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사단이 난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너무 돈이 없으니까. 예. 뭐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이 없대. 그래가지고 막 사단이 납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그래, 잠깐만 그럼 돈 좀 풀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푼 돈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not QE라고 얘기하죠. QE가 아니야. 눈속임이지만 사실은 돈 푼 거죠. 예. 우리가 이제 흔히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돈을 풀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2019년 말부터 이미 돈을 풀고 있었는데 그거는 맞아. 양적 긴축이 맞아. 실패했기 때문이다. 맞아. 그래서 2019년 말에 되게 증시 좋을 거라고 막 맞아요. 전망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아작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돈 다시 푼다 그랬었어요. 원래 막 올리는 거 막 금리 올리는 그때도 금리 막 올렸었고 막.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이클 상으로 보면 돈을 푸는 과정에서는 돈이 네. 막 넘쳐나니까 야 너도 돈 많냐? 나도 돈 많은데 주식 사자 막 이렇게 막 우르르 가다가 예. 지금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뭔가를.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양적 긴축이 진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양적 긴축. 그러면 그 양적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네네. 미국 정부가 네. 나눠준 종이 쪽지들 네. 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내가 나중에 줄게 돈 좀 빌려줘라고 해서 네. 빌린 돈이 네. 25조 달러 정도 됩니다. 25조 달러. 네. 그러니까 대충 감을 잡으시기 그러니까 위해서 25조 설명을 달러. 드리면은 미국 GDP가 20조예요. 네. 그러니까 25조니까 예. GDP보다 더 많이 빌렸구나. 네,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준이 들고 있는 네. 자산. 종이 쪽지. 네. 이 종이 쪽지 얼마나 되냐면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6조 달러는 다시 팔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뭐 이제 계획은 이제 뭐 한 여기서 이제 국채는 뭐 한 2조 정도 줄여서 4조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못 줄인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줄이다가 이제 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4조 달러까지 줄인다라는 계획인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누군가는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누가 사준다고 얘기하냐면은 네.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사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요? 즉 일본이나 중국에서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을까요? 막 이런 네. 이제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일본하고 중국이 들고 있는 국채 규모는 그 종이 쪽지 규모는 1조 달러예요. 각각. 1조 달러씩.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은 2011년부터는 네. 오히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쪽지를 돈 내놔 그러면서 이제 네, 종이 네. 쪽 준다는 얘기죠. 네네. 일본은 못 삽니다. 이제 지금 일본 상황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그 국채를 받아낼 곳이 별로 없다. 그러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그냥 덜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 경기를 부양한다고 지금 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네. 아니면 세금을 더 걷든지.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세금 더 거칠 리도 없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을 거다. 큰 그림에서는 그래요. 예. 큰 그리고 그림에서. 양적 긴축이 끝나는 그 시점은 뭔가 사단이 나서 알겠어, 미안 이제는 그만할게. 약간 이 상황이 될 때까지는 네. 양적 긴축이 계속 될 거다. 그렇죠. 네. 그 상황이 될 때까지는 조금 전반적으로 그런 거죠. 살려는 사람보다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터진 게 이제 테라 루나 이런 사태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약한 고리들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거기가 제일 약한 골이었던 거죠, 사실. 제일 첫 약한 번째. 골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놓은 자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놓은 자식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우리가 탈중앙화잖아. 예. 블록체인 뭐 이런 탈중앙화잖아요. 네네네. 내놓은 자식이니 쟤네들
빠지더라도 예. 뭘 사실 저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뭐 가격이 빠지면은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리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게 좀 있는데 여기는 일단 내놓은 자식에서 제일 먼저 망가진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약한 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데가 뭐 신흥국 이런 데잖아요. 신흥국, 유럽, 일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럽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네. 유럽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ECB가 있어요. 네. 그 ECB가 연준의 그 FMC 막 유명했었잖아요. 예, FMC 예. 전주에 예. 얘네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네. 야, 우리도 이제 금리를 다음 달에는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ECB도 또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ECB는 각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종이 쪽지를 다 가져다가 돈 주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근데 그거 안 사줄 거야 이제 알아서 해 이렇게 네, 얘기를 네. 딱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 사단이 나냐면 유럽 중에서도 제일 취약한 데들 이탈리아, 포르투갈, 뭐 그리스 이런 애들의 금리가 네. 엄청 뛰기 시작합니다. 안 빌려준다니까. 그래서 네. 갑자기 3일인가 있다가 미국의 물가 발표된 다음 날 네. 긴급 회의를 합니다. 안 되겠다. 네. 내가 안 사주기로 했는데 네, 네. 상황 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네.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왜 이탈리아가 금리가 더 올라가면 네. 큰일 나니까 네. 감당이 안 돼요. 이탈리아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긴급 회의에서 막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진 않아요. 이게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종이 쪽지를 네.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종이 쪽지가 25조 달러라고 했고 네. 6조 달러를 연준이 들고 있다고 했으니까 6 나누기 25 하면 대충 한 20%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빌린 돈 중에 20%는 그냥 찍어서 쓴 거라는 얘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일본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본은 뭐가요? 그 비중이. 일본도 중앙은행이 있거든요. BOJ라고. 예. 걔네들이 막 써요. 그냥 종이에 그냥 이거 돈이라고 하고 돈이라고 쓰고 주는 거야 지금. 예. 50%. 일본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서 쓰는 돈의 상당 부분이 네. 그냥 써가지고 쓴 돈이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아주 특이한 그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난리 나는 이 상황에서도 예.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냥 뭐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그 그렇게 아시고. 시카월드의 금리편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네. 예. 금리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는 거예요. 예. 0.25% 이상 올라가면 예. 중앙은행에서 예. 다 사버릴 거야. 그 이상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밑에서 받쳐주는구나. 받쳐주는 거죠. 예. 못 올라가게. 예. 그러면 금리가 0.25% 계속 갑니다. 예. 일본 10년물 금리가 쭉 이렇게 가요. 미국 10년물 금리는 이렇게 가죠. 예. 생각해보면 미국한테 빌려줄래요? 일본한테 빌려줄래요? 미국이 낫죠. 미국은 3% 줘요. 예. 10년 빌려주면. 그러니까. 여기는 0.25%. 예. 안 줘. 일본에 돈이 안 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해질까요? 엔화가 강해질까요? 달러 강해. 달러가 더 좋아. 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돼요. 자,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본은 에너지도 수입해야 되고 원자재도 수입하고 수입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면 엔화로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비싸진다는 줄어든다는 얘기고 예.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일본의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 그렇죠. 물가 너무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0.25% 빌려간 사람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약한 고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사실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유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본이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신흥국 어디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약한 고리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돈 줄이면은 결국 빚이 많은 데서 터지는 거잖아요. 돈 줄이니까 금리 올리고 그쵸. 빚 많은 데서 터지는데 이제 터지고 나면
전에 이제 옛날에 생각해보면 뭐 그런 거 해주더라고요. 막 망하고 디폴트 나고 이러면은 헤어컷 해준다 그러고 그거 뭐 동의 안 되고 막 시위하고 하다가 그 정리되면 그때부터 올라가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이것도 뭐 헤어컷 해주지 않겠어요? 어디 하면 근데 연준에서 뭐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돈 대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그래 다 없애자 한번 탕감 한번 하자 이럴 수는 없어요. 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그냥 없는 걸로 쳐?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이거 못 믿겠다. 이거 달러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마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소각 이제 이러면 이제 그럴듯하게 붙이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낫 소각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거는 소각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런 뭐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양적 완화의 시기가 2008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있었던 거고 그 시간 동안에 돈을 많이 푼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너무 많아서 맞아요. 왜 인플레이션 만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래 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이 문제였지 인플레이션이 문제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왜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간단한 게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의 가격은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돈을 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경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킨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었습니다. 돈을 푸는 것이.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원 쿠션, 두 쿠션 맞더니 이게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유니콘과 좀비 기업이에요. 유니콘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스타트업 중에서 1조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엄청 큰 스타트업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하는 거는 파괴적인 혁신을 해요. 들어봤어요. 그죠? 단어는. 그러니까 혁신인데 파괴적이야. 뭘 파괴해? 기존에 이거 사업하는 애들을 그냥 막 가서 막 때려가면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파괴적 혁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걸 뺏어올 수 있을까요?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뺏어올 수 있어. 사람들이 왜 잘 쓰고 있는 이마트 가서 잘 사고 있는데 롯데쇼핑 가서 하고 있는데 왜 쿠팡으로 가겠어? 싸니까 편하니까. 근데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도 가격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번개가 너무 쳐가지고 비가 오는 날입니다 오늘.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번개가 파괴적 혁신하는 기업들을 이제 유니콘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들은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쿠팡이라는 회사가 되게 신기한 회사잖아요. 왜 신기하냐면은 왜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적자를 계속 내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냐?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아니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어가지고 주주한테도 주고 뭐 이런 게 기업인데 쟤는 맨날 적자를 저렇게 대규모로 막 몇 주씩 적자가 난다는데 어떻게 사업을 계속하는 거야? 계획된 적자라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쿠팡한테 그러는 거죠. 야, 우리 돈 진짜 많아가지고 야 적자 내도 되니까 돈 더 줄게. 투자 더 해줄게.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유니콘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이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이 그런 기업한테로 혁신해라 파괴적으로 하면서 돈이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근데 그게 멈췄습니다. 딱 멈췄어요 지금. 파괴적 혁신이 멈췄다. 그 디플레이션은 어쩌면은 그 기업들이 그냥 돈 준 거네요. 소비자들한테 준 거죠. 그냥 소비자들한테 돈 준 거네. 맞아. 근데 멈췄다라는 사례를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버 아시죠? 우버의 CEO가 한 2달 전인가요? 직원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우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쿠팡처럼 파괴적 혁신의 대표 주자예요. 그리고 성장의 아이콘이야. 근데 이 회사의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성장 그만할 거야. 우리는 현금 흐름에 집중해서 우리가 돈 잘 챙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 되도록이면 안 할 거야. 진짜로. 근데 되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버 CEO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말라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투자를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투자를 더 이상 못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쿠팡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고 하는 그 질문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고 캐펙스를 줄여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서 바뀌었다. 예. 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쿠팡이든 뭐 이 파괴적 혁신을 하는 회사들이 네.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 디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행동들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되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예.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비콘은 뭐냐면요. 예.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이제 가격 올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 우버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경영 정책을 바꿨다. 네. 돈을 그럼 벌겠다. 옆에 있는 그런 비슷한 거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후덜덜 하는 거거든요. 후덜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격을 올리든 뭐든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격 올리면은 안 탈 텐데 무서운 거죠. 기업들은 정말 지금 환경이 아마 진짜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테슬라도 그거 자율주행하는 사람 200명 해고했다 그러고 아마존이 넷플릭스 엄청 해고했다고. 넷플릭스도 해고하고 네. 노바틱스도 해고하고 네. 정말 뭐 아침에 눈 뜨면 해고 뉴스부터 엄청 많이 떠요. 네네. 되게 신기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사실 저도 진짜 막 전망하고 막 엄청 많이 틀렸지만 네. 그만큼 여러분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겠고 컨빅션이 없으면 좀 쉬시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예.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계속 바뀌어요. 너무 빨리. 예. 저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고민이 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좀비콘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게 유니콘인데 1등 기업인 우버나 이런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비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니콘인데 좀비 같은 유니콘이라는 거지. 기업 가치만 남아 있고 네. 돈은 못 버는. 투자는 엄청 받아가지고 기업 가치는 이만큼이라고 돼 있는데 네. 사실은 현금으로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어.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나는 회사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회사들이 좀 그러니까 있을 겁니다. 재무제표가 음수인 회사들. 현금 무렴 없는 회사들. 네. 생존이 위협이 되는 거죠. 예. PDR로 받는 회사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꿈의 회사들이 크기에 투자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니콘 얘기했고 좀비콘 얘기했는데 좀비 기업도 있습니다. 좀비 기업. 좀비 기업. 좀비 기업은 뭔가요? 뭐냐면은 이런 회사들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생겨난 이제 괴물 같은 애들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 중에 한 30%가 좀비 기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좀비 기업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좀비 같은 기업이라는 얘기인데 예. 한번 생각해보면 좀비 같은 기업은 뭔 기업일까? 좀비 같은 기업.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거죠. 예. 좀비 기업은 어떤 회사를 말하냐면은 영업을 해가지고 이자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면 이자 낼 돈도 못 벌 정도로 장사를 못 하는 거야. 그런 회사를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좀비 기업이 더 늘어나겠네요. 없어지겠죠. 좀비 기업이 오히려. 왜 그러냐면 좀비 기업이 생겨나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네. 좀비 기업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효서가 내가 진짜 장사를 정말 못하거든. 진짜 사업을 못해. 근데 내가 망할 수가 없네. 왜요? 아니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금리도 못 낼 만큼 장사를 못할 수가 없어.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금리도 못 낼 만큼 장사를 못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였어. 라고 얘기하는 게 좀비 기업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금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죠. 좀비 기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근데 좀비 기업은 또 정리가 된다. 죽어버린다. 그렇죠. 근데 좀비 기업은 또 의외로 얘네들도 디플레이션을 만들었었는데 그동안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보통 가동률이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지. 근데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 그럼 또 금방 만들어. 그래서 좀비 기업 만들고 이런 세상이었는데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환경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세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회사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플레이션을 진짜 이런 그 좀비 콘들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그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어디 쿠폰 뿌리는 회사들. 그래서 그 사람 뭐 사기니 폰지니 어떻게 하면서 구속됐잖아요. 그런 거 뭐 그런데 그런 회사들도 그 구조로 투자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을 때는. 네, 돈이 많았을 때는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가능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좀비콘들이 어쨌거나 다시 유니콘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현금 흐름 만들어야 되니까 가격을 올리고. 예. 기업들이 아마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조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생존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존이 계속 위협받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아까 유동성이 줄어들고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네.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바뀐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쨌든 이제 그만 너 손 들어야 되는 거야. 네네. 나 사가든가 나 그만할래. 뭐 이런 회사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애들이 떨어져 나가줘야 네. 그래야 또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너 그만해. 그만해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굉장히 큰 과실을 또 얻거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는 네. 경제적인 해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이걸 가지고 있는 회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 해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지나간 이후에 살아남아서 진짜 다 먹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너무 큰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기후하고 데이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키워드다. 기후. 기후가 심각해진다라는 얘기인데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구 온도 올라가고 지구 온난화 그렇죠. 이런 거. 지구 온난화죠. 네. 근데 저는 이제 2019년에 유엔에서 발표한 네. 네 가지 기후와 관련된 네 가지 숫자가 있는데 그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첫 번째가 1.5도씨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가 그러려면 25기가톤이라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 줄이면 56기가톤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네 번째는 11%씩 줄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이산화탄소를. 네, 그러니까 매년. 네. 근데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그때 이후로 하나도 안 줄였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다시 석탄 발전소 돌리자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단언컨대 1.5도씨로 막는 거는 이제는 불가능해졌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네. 그러면 왜 1.5도로 얘기를 했냐면요. 2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구가 다시는 시원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네. 아니, 시원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과학자는 특히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네. 작년에 나왔던 IPCC 6차 보고서에 보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컨빅션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목소리로 돌아올 수 없다. 지구는. 다시 시원해질 수 없다. 2도가 올라가면. 2도 근처가 넘어가면, 네.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네.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북극하고 남극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네. 그게 뭐냐면은 영구적으로 한 번도 녹지 않은 얼음이에요. 북극은 물 위에 떠 있다 그러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남극 같은 경우 이제 네. 계속 쌓인 거죠. 녹을만 네. 하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네. 그래서 이게 층층이 계속. 네. 이 영구 동토층에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같이 얼어 있습니다. 시조새도 있고 뭐 공룡 뭐 이런 거 다 네네네. 다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 층에 갇혀 있는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있구나. 근데 아마 이제 추정컨대 네. 그 이산화탄소 규모가 1,672기가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25기가톤 얘기했는데 네. 1672기가톤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네. 대충 값만 잡으시면 되잖아요. 네. 25기가톤을 줄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네. 사실 하나도 못 줄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1672기가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도씨 올라가게 되면 벌써 이제 영구동토층이 녹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나오면 이제 끝인 거예요. 이게 25기가톤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왜 기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랬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막 보고되고 있는 게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다.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지역에서 보면은 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막 사람의 크기에 막 한 수백 배 되는 사이즈의 싱크홀이 생겨요. 그 밑에 있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푹 빠지는구나. 영구 동토층이 녹은 거예요. 네. 그래서 푹 빠지는 거예요. 네. 이미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 기후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 앞으로는 이게 더 가속화가 됩니다.
근데 야 기후 얘기하다가 ESG 하느라고 지금 인플레이션 오고 난리인데 지금 또 기후 얘기하냐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자고 해가지고 석탄 발전 안 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요. 네. 그러나 그래도 가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안 줄일 수는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계속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저는 여전히 테슬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네. 테슬라 또는 테슬라 같은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이 계속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줄일 수 있는 회사. 그렇죠. 진짜 이거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뭔가 발명이나 이런 게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시기니까 뭐 그런 회사들이 뭐 주가가 먼 미래를 봐야 되니까 막 변동성이 있고 한데 네. 저는 뭐 신재생이나 아니면은 뭐 전기차나 이런 쪽이 네네. 인류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쉴 수는 있어도 네. 오히려 이 다음 스텝을 보면은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데이터인데요. 네.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경제적인 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거를 제가 경제적 해자라는 의미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경제적 해자는 어떤 기업이 있어요. 네.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 네. 그럼 옆에서 보기에 어때요? 나도 하고 싶지. 그죠? 예. 근데 하지 마 이거야. 그게 경제적 해자야. 못하게. 너는 못하게 막은 네. 거야. 그러니까 딱 막아놓는 거야. 네네. 딱 진을 쳐놓고 네. 못 들어오게. 네. 그게 경제적 해자예요. 근데 이 시대의 경제적 해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가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메타인데 네. 미국의 이제 메타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못 만들어내가지고 네. 애플이랑 구글에서 좀 받아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끊어버렸잖아 이번 네,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메타가.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만 사실은 생존할 수 있고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돈까지 벌 수 있는 회사라면 네. 그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해자는 지금 이번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애플,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계속 지금 이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애플도 지금 판매량이 안 나오고 테슬라도 지금 판매량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고 주가가 빠져요. 네. 똑같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들이 경제적 해자는 이번에 오히려 더 강화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되게 어려운 환경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회사가 자율주행을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네네. 자율주행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고객들이 해주고 있어요. 네네. 그런 데이터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 기업이 이제 테슬라가 데이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2등인 웨이모에 비해서 50배가 많아요, 데이터가. 이 얘기까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나서 네. 미국 정부에서 구글한테 전화를 합니다.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이고 네. 현재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빨리빨리 알고 싶은데 우리가 조사하고 그다음에 다 봐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니네가 좀 데이터 좀 줄래?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 뭐 줄까요? 그러니까 니네 그거 맨날 하는 거 있잖아. 그 모빌리티 인덱스 있잖아. 그거 좀 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애플폰 들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네. 그 데이터 좀 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구글의 이제 모빌리티 인덱스라는 거 찾아보시면 들어가면 그 밑에 그렇게 나와요. 이 데이터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제공하는 데이터지 원래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사람? 저는 보면 앨런 머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경제 지표로 아는 건 늦어요. 네네. 한 달 있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은 그냥 한 번씩 흘려 듣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현금 뭐 배당을 주든 뭐든 이런 회사를 투자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그런 회사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해당이 되는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일해서
월급 받는 게 네. 현금 흐름을 가장 잘 창출하는 것 같아. 그쵸, 그쵸. 다시 말하면은 본인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몸을 잘 챙기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되고. 그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네. 돈 벌어야 돼요, 지금은. 네, 네. 그게 사실은 본인에 대한 투자가 제일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에 네. 계시면 그 이후에 뭐 굉장히 큰 수익도 낼 수 있고 네.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